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겸사겸사 7회 녹화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1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실적 시즌 이제 다 마쳤으니까 그에 따라 포트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네. 어떤 매매를 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사님은 이번 분기에 네. 매매가 좀 있었는지? 그러니까 2분기에는 저번 분기 저희 찍고 나서 네. 그 뒤에 초반에 했던 매매랑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 때 했던 매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간에는 매매를 거의 안 했고요. 네. 첫 번째는 어쨌든 제가 포트가 계속 메리츠 95, 100 이렇게 쭉 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찍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하이닉스의 HBM을 네. 컨콜 자료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매출이나 이익 같은 걸 역산해 보니까 생각보다 크게 이제 계산이 그쵸. 됐고. 네. 근데 또 그 당시 신고가에서는 시장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하이닉스 HBM 이익으로 뭔가 PER로 적용하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신고가에 이제 한 5%, 10% 정도 비중을 이렇게 할 생각으로 첫 매수를 했었는데 그게 신고가 자리를 깼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걸 해보고 싶어서 신고가 매매를 네. 그렇게 트라이 했다가 바로 또 깨져버리니까 일단 나는 그냥 팔자 하고 팔았는데 겸하씨는 또 근데 제가 하이닉스 어떤 것 같아? 라고 해서 하이닉스 겸하씨도 그때 매매를 네, 좀 맞아요.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팔았는데 너는 들고 가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토론했던 게 맞아요. 떠올라요. 예. 근데 그 당시 겸하씨가 해줬던 이야기가 가치 투자도 네. 뭐 점이 아니라 어떤 범위로 보는 것처럼 그런 추세 추종이나 신고가도 어떤 딱 점이 아니라 범위인 것 같은데 네. 그 추세 범위에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간다고 하는 말이 네. 저는 되게 와닿았고 제가 평소에 막 엄청 잘하는 툴은 아니니까 근데 좀 단번에 이해는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다시 이거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그쵸. 왜냐면은 그 당시 의사결정은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했던 거였는데 그 다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 날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패스했고 그 다음에 매매가 쭉 없었어요. 근데 또 최근 실발까지의 기간 한 중간쯤에 네.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장기 평선을 깬 날이 있었거든요. 121선이요. 101일선인가 200일선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차트 보고 아무튼 그때 깬 적이 있었는데 121선일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막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이 뭐 메리츠 금융지주 막 가동 중단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글도 있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냥 나는 계속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음이 분명 불편한 지점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왜 불편했냐면 제가 원래 내내 거의 메리츠만 들고 가니까 연초쯤에 한 20%까지 났었죠 계좌가. 그쵸. 네. 주총 그 네, 시점. 근데 이제 이평선을 깬 자리는 한 10%가 MDD가 한 또 찍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대응을 안 하고 그냥 괜찮아 라고 했었는데 그 마음이 분명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번 실발을 앞두고 나서 또 중요한 자리였어요. 네. 그쵸. 그러면은 어쨌든 뭐 고가 자리였으면은 제가 이 실적 시즌에 붙을 IF라는 거를 제가 감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MDD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리니까. 네. 근데 그때 실적 발표를 앞뒀을 때는 그 자리에서 100% 비중을 가져가는 게 이제는 단기 순이익이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나올 거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중을 그 실적 발표 전에 많이 줄이고 있었고 그 줄이는 비중은 JIP를 앞전에 조금 사고 있었어요. 네, JIP를 사고 있었는데 JIP를 샀던 이유는 뭐예요? JIP를 샀던 이유는 제가 바텀업을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엔터사들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K-pop 데몬 헌터스 때문이었거든요. 네네. K-pop 데몬 헌터스 효과가 우리나라 엔터 산업의 변곡점을 뒤에서 많이 꺾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와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JYP를 항상 좋아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 CEO는 전형적인 바텀업 CEO고 그쵸. 뭔가 엔터 산업에서 본질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트와이스는 최근에 360도 공연을 돌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요런 의사결정에서 제가 되게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이 엔터 산업의 본질, 이렇게 음악을 업으로 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즐거움을 주는 이런 거에서 근데 다른 엔터사들은 막 시야 제한석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곳을 팔거나 맞아요.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잘해서 실제 EPS를 뽑아내는 뭐 엔터사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거에 앞서서 박진영 CEO 같은 고민을 하는 CEO를 좋아했어요. 360도 공연을 한다는 그런 의사결정 자체가. 근데 그런 와중에 JYP가 너무 좋은 주식처럼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그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 최근에 MD가 많이 그쵸, 엔터의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JYP는 JYP360 그러니까 블루 게러지가 네. 항상 그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작년 4분기 뭐 컨콜 그때부터 시장과 소통하기를 이거를 정상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고 하면은 그 오프라인 팝업 같은 걸 줄인다든지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일단은 Q는 그 엔터사 모두 다 MD가 터지는 분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나올 게 분명한데 이거 블루 게러지가 턴하면은 나는 무조건 좋게 본다. 근데 2분기 실적 발표면은 JYP는 또 스케이지 투어도 반영될 거였으니까 Q는 보장되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 믹스가 좋게 나오면 시장이 분명 좋게 반응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제가 좋게 보는 어떤 그런 캐대언이라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바텀업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 제일 좋아하는 그게 부합했어요. 그래가지고 2분기 때 JYP를 샀었는데 그때 한 15% 비중 이렇게까지 가지고 수익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실적 발표 날 정말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 날 걔가 한 10%까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고민을 했죠. 근데 저는 10% 떨어졌어도 수익권인 자리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10% 떨어졌어도 수익권이니까 베팅을 해봄직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실적은 저는 좋게 나올 거라고 일단은 생각했거든요. 부합 컨센서스가 한 400억 후반 500억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부합만 해도 지금 이 낙폭은 조금이라도 되돌리거나 일단 아래 시나리오는 잘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열려도 5% 내야겠거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 실적을 앞두고 많이 비워놨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그 JYP로 가도 되겠다. 왜냐면은 JYP로 가서 이게 있었어요. 그날 메리츠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거기서 발생하는 플러스랑 그 JYP에 세게 베팅해가지고 또 하방이 한 번 더 열리는 시나리오가 둘이 상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MDD가 0이다 오늘 이거 JYP에 세게 베팅해도 라고 해서 그 10% 떨어진 자리에서 비중을 40%까지 그냥 실었거든요. 왜냐면 메리츠를 많이 덜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실적이 나왔고 그걸 되돌리는 그 구간에서 다행히 베팅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메리츠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시나리오대로 JYP를 계속 덜고 다시 또 메리츠를 다 샀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매매가 있었던 분기였고, 지금은 그 메리츠가 거의 한 85% 비중 가까이 되고 JYP를 계속 남겨뒀는데, JYP에서 제가 그리던 시나리오는 요거는 5회가 일단은 해소되는 구간은 제가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즈가 그 초동 앨범이 신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초동까지 보자라고 제 생각에는 초동도 잘 나오면은 주가가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에이펙 모멘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하긴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매매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타고 가려는 게. 근데 그런 것도 곁다리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적으로 제가 다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됐어요. 블루 게러지도 턴하고 스키즈도 잘하고, 뭐 이번 분기에 그 스키즈 RS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해도 이거는 그 자체적인 정산이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업적인 건 제가 다 맞췄는데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스키즈 초등까지 나왔는데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니까
아 이건 내가 바텀업으로 봤는데 시장은 얘를 바텀업으로 안 봐준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다음으로 대안을 찾았던 게 삼양식품이었어요. 삼양식품을 다시 봐야겠다. 왜냐면은 삼양식품은 어쨌든 지금 포트폴리오가 메리츠 85% 정도고 네. 삼양식품은 15% 네. 정도거든요. 근데 삼양식품을 다시 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것도 어쨌든 K바테먼터스이기도 했어요. 때문이기도 했어요. K 특산물. 네. 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진짜 많이 강해졌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는 뭔가 라면 하면은 불닭, 뭐 K푸드 하면 불닭 이런 것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삼양식품의 불닭의 매출 규모를 딱 봤을 때 연간 거의 한 2.5조 이렇게 그쵸. 해요. 지금 개파로. 근데 뭐 오리온의 제일 잘하는 1위가 초코파이잖아요. 네. 초코파이가 전체 매출이 한 6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완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다는 거는 IP가 좋다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통하는 IP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리온이랑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오리온은 2위 상품이 오감자인데 이게 3천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삼양식품이 하는 의사결정은 지금 불닭을 계속 끌고 가는데 그 불닭 뭐 칩이나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는데 요거는 3천억 규모는 일단은 뛰어나게 가능성이 일단 높다. 특히 소스는 그렇게 생각해서 옆으로의 확장이 불닭볶음면만큼은 아니더라도 여타 다른 식음료 구성품들보다는 월등히 앞설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쨌든 불닭볶음면의 그 파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하면은 사실 뭐 오리온의 제품군이랑 비교하는 게 저는 보수적으로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상품이니까. 네. 그러면은 걔네는 식음료 시장의 성장을 따를 수 있잖아요. IP 성장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했는데도 얘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예. 왜냐면 삼양 불닭이란 IP를 쓰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맵탱 뭐 이런 거 하는 건 정말 공감을 못했어요. 근데 얘네가 터진 거에서 하니까 좋게 봤고, 그리고 뭐 자본 배치를 그 마케팅에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글로벌 큰 밸류 체인들의 그 프랜차이즈들이랑 같이 하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봤을 때 이 IP가 그 하방이 있으면서 쭉 가겠다. 왜냐면 간헐적으로 튀는 게 아니라 지금 쭉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각 법인들, 그러니까 유럽, 뭐 아시아, 뭐 미국 법인들의 다 상황들을 봤을 때 다 부족했던 상황이고 그게 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면 되겠다 싶었는데 시총이 한 10조 원저리였어요. 그래가지고 10조 원저리면은 이제 글로벌 식품사로 봤을 때는 그냥 이 덩치가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글로벌 식품사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JYP에서 또 그렇게 매매를 끝내고 이번 분기는 또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말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겸아 씨는 어떤 분기를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1분기 호실적 나왔던 애들 위주로 네. 포트를 편입했었어가지고 1분기 때까지 포트는 그거였어요. 4월달에 관세 때문에 조정 나왔을 때 삼양식품을 제일 많이 담았다가 그때 한 9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삼양식품 많이 담고 있다가 이제 1분기 호실적 하니까 호실적 중에 제 생각엔 후반형이 나올 것 같은 애들이 쌈지엔터랑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두 개였거든요. 이렇게 두 개여가지고 이 세 개 종목을 가장 큰 비중으로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었어요. 끌고 가고 있었는데 저번 달부터 해서 저는 그 세 종목 모두 제가 원하는 시총을 찍은 후에 21선을 깨면 일단 다 팔고 그 다음에 현금을 적절하게 잘 쓰자. 이번엔 정말 잘 써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삼양도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의 시총은 12조였어요. 그래서 12조가 한 150 얼마였을 거거든요. 그거를 찍고 신고가 찍고 내려오면서 140만 원 중반쯤에 많이 덜었고 쌈지도 다 덜었고 YG도 다 덜었는데, 제가 그 무사님 아까 얘기 듣고 생각한 거는 그냥 생각보다 그 삼양식품도 바텀업이긴 한데 보유를 하다 보면 느끼는 건 그 K 특산품들이랑 주가 그 방향이 매우 유사하거든요. 매우 유사해가지고 그러니까 바텀업의 격세틀도 있는데 이 탑다운의 격세틀도 꽤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저는 좀 많이 덜었고 그러면 대응을 잘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수치적으로 보면 1분기 때도 열광을 했던 게 전 운이 좋아서 좀 적중했던 건데 OPM이 그 20% 넘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캐파가 확장 못하니까 이제 OPM 늘어날 그 구간이 없다라고 인식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OP 성장이 YOY로 30% 이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OPM이 뚫어버리니까 30% 이상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투자를 아예 게임으로만 보니까 바텀업 그 격차틀의 게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OP 성장이 30%, 40% 나올 수 있어? 라는 의문에는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저한테 그 미국식 투자 기업들 투자 박는 방법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뭔지 알아요. 그 우리 1조 가치 있어 하면은 1조를 만들어 와라. 그럼 사줄게 라는 거죠. 전 그게 참 와닿았던 게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너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 내년에 지켜보고 그렇게 해주면 다시 사줄게 라는 마인드였거든요. 맞아.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라는 식으로 갔고, 그럼 쌈지도 여전히 쌈지 그 노다지 IR 했을 때 들어보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못 미칠 것 같다는 톤을 IR에서 계속 줬거든요. 우리 그 정도 아니다. 계속 보수적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쌈지도 일단 정리하자 해서 정리했고, YG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YG는 그 2분기 때 2분기 실적 발표를 다시 호실적으로 나서 다시 편입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호실적으로 예상을 했던 하나솔루션을 많이 담았어요. 근데 하나솔루션 많이 담았다가 뭐 그 셀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된다. 그래서 좀 노이즈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일시적인 올 거라고 했는데 이번 IR 자료에는 떡하니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호실적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많이 깨진 케이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메리츠가 그 실적 발표한 다음에 그 자사주 공시가 7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공시가 나오고 NXT에서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다시 메리츠를 엄청 많이 담았던 이번 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아마 포트가 편안해서 지금은 가장 비중이 큰 게 메리츠, 메리츠고 나머지는 뭐 마이크로 콘텍솔이나 스피어 뭐 이런 종목들 조금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견마 씨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그 미국식 투자 방법.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해와 그 10배를 주고라도 그때 사줄게 라고 하는 그게, 저는 옛날에는 그 이게 정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사도 충분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오히려 실적 시즌에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이거 실적 잘 나오겠다 라고 하면서 미리 들어가고 까보고 팔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했었고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안 하게 되죠. 아예 안 하고 오히려 실적 시즌이라는 그 변곡점을 줄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면 이번에 했던 것처럼 막 줄여버리거나, 비싸게 사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리스크 제어가 오히려 좀 잘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한가를 가더라도 더 갈 것 같으면 저는 상한가에도 많이 1분기 실적 때 쌈지엔터가 딱 그랬거든요. 상한가를 전 상한가에 계속 걸어놨거든요. 그렇게 증명을 하는 애들은 진짜 사람들의 시선이 아예 바뀌는 거여가지고 저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그 엄청 저가에 사가지고 템베거를 먹는 건 저는 범위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템베거 가는 동안에 계속 팔로우하면서 중간중간 그 자기가 맞는 그 구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구간을 수익을 좀 길게 먹으면 돼요. 1년 여러 번 먹으면 되잖아요. 1년 정도 해서 여러 번 먹으면 된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추세가 깨지면 팔고 저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변곡을 다 겪는 게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비중을 조절하니까 계좌의 그 MD는 확실히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무조건 틀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도 메리츠를 엄청 오래 보유했지만 매매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자리들이나 순간들이 오니까 그때 줄였다가 아니면 보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메리츠를 계속 보유했지 그냥 이렇게 쭉 보유하면서 한 것 같진 않은데 수익률은 되게 많이 좋아요. 메리츠라는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그런 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왠지 2부 때 할 이야기랑 좀 겹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끊고 1부는 끊고 2부 때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